살아오며 깨닫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고단해진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보다 크게 말하는 입이 더 많은 오해를 낳고, 침묵의 시간보다 감정 섞인 말들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의 무게를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내뱉지 않고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그런 연륜을 품게 된 나이 말입니다. 말을 삼가면 삶이 평안해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수많은 시대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 말로 사람을 잃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사람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경험 위에 선 우리는 압니다. 말이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그리고 침묵이란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젊은 날에는 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는 말없이 지켜보는 것의 귀함을 압니다. 오늘의 명언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가 참 버거운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말이 부족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고 지나온 세월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마디 말보다 한 줄의 침묵이 더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의 시간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줄이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세월을 살아오며 알게 됩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이라는 것을. 젊은 날에는 말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며, 내 옳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눈이 크게 외치는 입보다 더 깊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침묵 속의 진심이 말보다 더 진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보감은 옛 선현들이 남긴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 안에는 인생을 망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덕의 문이요, 입은 재앙의 문이다.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문장은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한 문장 안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다툼, 오해의 대부분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덜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삶은 훨씬 평온했을지도 모릅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우리는 종종 이 칼을 너무 쉽게 휘두릅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침묵을 강조합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 안에 진정한 지혜가 자랍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는 끼어들기보다는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말을 받아치기보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말은 타인을 향하지만 침묵은 나를 향합니다. 침묵은 내 안의 조용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놓친 것, 내가 넘긴 것, 내가 몰랐던 것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말로 인해 망한 이는 있어도 침묵으로 망한 이는 드물다. 이것이 명심보감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가깝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화가 섞인 말 한 줄이 수십 년의 인연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의 길이를 줄이면 삶의 불편도 줄어듭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면 마음의 평온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고 생각이 얽히고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더 적게 말해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지 말라. 이 문장은 진정한 침묵은 비겁한 숨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정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모든 말을 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알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때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말할 때 왜 지금 말하는지를 압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말이 꼭 필요한 말이었는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은 곱게 하며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명심보감은 수백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위해 존재해온 책입니다. 그 오래된 지혜는 말합니다. 말을 삼가면 삶이 고요해지고 말을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고요와 평온을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봅니다. 말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지나치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키우라. 책은 담은 수백 년 전 중국 명나라 시절 은둔자들이 남긴 지혜서입니다. 삶의 번다함을 벗어나 고요 속에서 도를 찾으려는 이들의 마음이 한 문장 한 문장에 스며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란을 떠나 고요히 생각하고 조용히 행동하며 많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진짜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 말이 화가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해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 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은 침묵 속에 더 깊이 스며 있고 진짜 마음은 말보다 표정과 눈빛에 담긴다는 것을. 무릇 사람을 대함에는 말을 적게 하고 정을 두텁게 하라. 소란한 말로는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조용한 정성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말은 간결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관계가 얽힐수록 말보다는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속이 비어있는 자는 말이 많고 속이 가득한 자는 말이 적다. 생각 없는 말이 넘치고 고요한 사람은 오히려 말없이 묵직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생각이 깃든 자세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으며 말없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인격이라는 것을 책은담은 조용히 일러줍니다. 말은 적되 그 뜻은 커야 하고 행동은 작되 그 울림은 커야 한다. 많이 말하려 하지 말고 작은 말에 큰 뜻을 담으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중심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고 어느 날은 침묵 하나로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말은 가까움을 멀게 하기도 하고 침묵은 멀어짐을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말보다 침묵을 존귀하게 여기고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라 말합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맑게 보인다. 이 한 구절이 침묵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줍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말이 줄어들면 삶이 정리됩니다. 우리 삶이란 결국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을 줄일 때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전하고 침묵으로 마음을 보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을 삼가면 오해가 줄고 침묵을 지키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은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머문 날은 마음이 맑아집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배려이고 가장 깊은 이해이며 가장 성숙한 의사 표현입니다. 말을 절제함은 덕을 쌓는 첫걸음이요. 침묵을 지키는 이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채우며 고요한 삶 속에서 평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책은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삶의 참된 지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서 그 뜻을 밝히고 뜻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말을 삼간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유학의 큰 줄기를 잇는 인물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사람의 본성과 도리를 가르쳤으며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의 품격을 지켜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늘 이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말인가? 언제 말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의로움가였습니다. 맹자의 시대에도 세상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권력을 잡으려 했고 말로 사람을 이용하려 했으며 말로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맹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이 거칠면 덕이 사라지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긴다. 말을 조심하라는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을 지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맹자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창이라 보았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 무슨 말을 하느냐는 곧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담지 않은 말로 사람을 대합니다. 때로는 예의라는 이름 아래 속에 없는 말을 하고 때로는 분노라는 이름 아래 필요 없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그 말이 의롭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말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침묵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품이 있는 길입니다.
맹자는 또한 말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아예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삼킬 줄 아는 것. 그 분별이 곧 인격이라 했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깊이 생각하라. 말이 앞서면 후회가 뒤따르니라. 한 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아무리 사과해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렇기에 맹자는 말의 타이밍, 말의 방법, 말의 무게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말은 이로우나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말은 곧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말은 곧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 그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입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빛을 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곧 말을 신중히 다스리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서 친해지고 말로서 멀어지나니 무릇 그 말에 마음을 담고 그 마음에 돌을 담으라.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후회 가운데 말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는 것을. 불필요했던 말, 상처 주었던 말, 침묵했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조용히 내려앉은 지혜가 되어 우리 마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무거운 삶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소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내 삶의 품격을 더하는 일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오래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입과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은 적게, 마음은 깊게, 삶은 조용히 다듬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진정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음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침묵은 생애를 관통합니다. 사마천은 그런 침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서 사기를 남긴 가장 위대한 사관이자 가장 깊은 고통을 견뎌낸 글쟁이였습니다. 그는 젊은 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보다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를 거스른 죄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굴욕 속에서 사마천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외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인한 저항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펜 끝으로는 진실을 남길 수 있다. 말이 허공에 흩어질 때 그는 기록을 통해 진실을 붙잡았습니다. 사마천의 삶을 보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되 모든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되 깊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마천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진실이 된다. 그는 사기라는 방대한 역사서를 통해 수백 명의 인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무너지는 말과 무너지는 인격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말을 가볍게 한 이들의 말로 침묵할 줄 몰랐던 이들의 몰라. 그 기록 속에서 사마천은 인간이 얼마나 말에 취약한 존재인지 조용히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가 기록한 인물 중 하나인 항우, 용맹하고 호쾌했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 섞인 말로 사람을 내치고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인물. 또 한 사람, 유방. 말은 거칠었지만 필요한 때에 침묵할 줄 알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 대신 인내로 움직였습니다. 사마천은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아무런 판단 없이 기록만 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압니다. 말을 삼가고 침묵을 지킨 쪽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사마천은 어떤 교훈도 직접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보여주었고 남겼을 뿐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은 침묵과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려 하고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 와중에 침묵은 오해를 사고 참음은 무시당하며 기다림은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증명했습니다. 말을 아낀 자가 마침내 진실을 지킨다는 것을. 그의 침묵이 역사를 만들었고 그의 고요함이 천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로 다스릴 수 없는 순간에는 침묵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을 삼가면 침묵이 대신 말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품격을 지녔는지를. 침묵은 때로 가장 조용한 언어이자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사마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말을 삼가면 삶은 더 깊어지고 존경은 조용히 따라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그 조용한 걸음 위에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됩니다. 위대한 생각은 소리 없이 태어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라고 묵묵한 인내 속에서 완성됩니다. 괴테는 그런 침묵의 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학가였고 철학자였으며 무대 위에서 말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시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말의 무게와 한계를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생각은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다. 이 말은 표현의 한계를 말하는 동시에 침묵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삶의 진실은 언제나 말 바깥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말은 말하지 않은 데서 드러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괴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 고뇌와 분별, 인내와 자성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보다 한 번 삼킨 말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지식이 줄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말이 가진 위험과 한계를 압니다. 괴테는 인생이란 자신을 절제하는 예술이라 했습니다. 그 절제의 중심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감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마저 흐트러집니다. 괴테는 조용한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말보다는 태도를 보고 소리보다는 마음의 울림을 보았습니다. 말이 품격을 말해주지 않는다. 침묵 속의 자세가 품격을 만든다. 많이 말한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말한다고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말을 고르고 말을 줄이는 이에게서 사람은 신뢰와 깊이를 느낍니다. 괴테는 것보다 속을 보려 했고 말보다 삶을 보려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분명한 대답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가장 지혜로운 순간 중 하나는 말하지 않고도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런 침묵의 힘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말은 이해의 도구가 아니라 오해의 근원이 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그는 말을 적게 하고 글로 남기고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권합니다. 말을 줄여라. 마음은 그만큼 깊어진다. 침묵하라. 삶은 그만큼 평온해진다. 우리는 살아오며 압니다. 말로 맺어진 관계는 말로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침묵으로 맺어진 관계는 더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결코 표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심 어린 방식으로 상대를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말을 통해 진심을 전하려 하지 말고 삶을 통해 보여주라.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단히 지키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괴테가 말한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말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해명, 지나친 표현, 즉각적인 반응.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괴테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을 때 말하라. 하지만 더 중요한 순간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조용한 나침반이 됩니다. 말을 삼가십시오. 그 말은 당신을 가꾸고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괴테처럼 조용히 말하고 말없이 살아내는 것, 그 안에 진짜 품격이 있습니다. 말이란 필요할 때는 다정하지만 불필요할 땐 위험한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도 말하지 않으며 알고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고독 속에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말보다 자신과의 긴 사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생각을 믿었고 침묵 속에서 진실이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포장하려 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를 숨기려는 또 다른 방식이다. 그 말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싸우며 그 깊이를 꿰뚫어 본 철학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소란한 세상과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얕아지고 진실이 가려진다는 것을, 가장 훌륭한 대화는 가장 적은 말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대화가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진짜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고독의 일부가 아니라 존엄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먼저 조용하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이고, 말이 적다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도, 자신의 철학을 비웃어도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때로 오히려 나를 더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삶으로 드러난다. 삶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말보다는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말보다는 침묵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인생이 자란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강요당하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하며 마음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쇼펜하우어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말을 줄여라. 그리하면 고요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말은 일시적이지만 침묵은 지속적인 신뢰를 남깁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이 편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고요를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리가 아닌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길, 그 길 위에 침묵이 있고 고독이 있으며 평온한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에게 삶은 조용히 웃어준다. 이제 그 미소를 우리의 하루에도 머물게 해봅시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아오며 깨닫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고단해진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보다 크게 말하는 입이 더 많은 오해를 낳고, 침묵의 시간보다 감정 섞인 말들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의 무게를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내뱉지 않고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그런 연륜을 품게 된 나이 말입니다. 말을 삼가면 삶이 평안해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수많은 시대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시절 말로 사람을 잃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사람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경험 위에 선 우리는 압니다. 말이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그리고 침묵이란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젊은 날에는 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는 말없이 지켜보는 것의 귀함을 압니다. 오늘의 명언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가 참 버거운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말이 부족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고 지나온 세월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마디 말보다 한 줄의 침묵이 더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의 시간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줄이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세월을 살아오며 알게 됩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이라는 것을. 젊은 날에는 말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며, 내 옳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눈이 크게 외치는 입보다 더 깊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침묵 속의 진심이 말보다 더 진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보감은 옛 선현들이 남긴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 안에는 인생을 망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덕의 문이요, 입은 재앙의 문이다.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문장은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한 문장 안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다툼, 오해의 대부분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덜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삶은 훨씬 평온했을지도 모릅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우리는 종종 이 칼을 너무 쉽게 휘두릅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침묵을 강조합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 안에 진정한 지혜가 자랍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는 끼어들기보다는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말을 받아치기보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말은 타인을 향하지만 침묵은 나를 향합니다. 침묵은 내 안의 조용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놓친 것, 내가 넘긴 것, 내가 몰랐던 것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말로 인해 망한 이는 있어도 침묵으로 망한 이는 드물다. 이것이 명심보감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가깝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화가 섞인 말 한 줄이 수십 년의 인연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의 길이를 줄이면 삶의 불편도 줄어듭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면 마음의 평온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고 생각이 얽히고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더 적게 말해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지 말라. 이 문장은 진정한 침묵은 비겁한 숨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정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모든 말을 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알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때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말할 때 왜 지금 말하는지를 압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말이 꼭 필요한 말이었는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은 곱게 하며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명심보감은 수백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위해 존재해온 책입니다. 그 오래된 지혜는 말합니다. 말을 삼가면 삶이 고요해지고 말을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고요와 평온을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봅니다. 말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지나치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키우라. 책은 담은 수백 년 전 중국 명나라 시절 은둔자들이 남긴 지혜서입니다. 삶의 번다함을 벗어나 고요 속에서 도를 찾으려는 이들의 마음이 한 문장 한 문장에 스며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란을 떠나 고요히 생각하고 조용히 행동하며 많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진짜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 말이 화가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해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 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은 침묵 속에 더 깊이 스며 있고 진짜 마음은 말보다 표정과 눈빛에 담긴다는 것을. 무릇 사람을 대함에는 말을 적게 하고 정을 두텁게 하라. 소란한 말로는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조용한 정성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말은 간결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관계가 얽힐수록 말보다는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속이 비어있는 자는 말이 많고 속이 가득한 자는 말이 적다. 생각 없는 말이 넘치고 고요한 사람은 오히려 말없이 묵직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생각이 깃든 자세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으며 말없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인격이라는 것을 책은담은 조용히 일러줍니다. 말은 적되 그 뜻은 커야 하고 행동은 작되 그 울림은 커야 한다. 많이 말하려 하지 말고 작은 말에 큰 뜻을 담으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중심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고 어느 날은 침묵 하나로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말은 가까움을 멀게 하기도 하고 침묵은 멀어짐을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말보다 침묵을 존귀하게 여기고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라 말합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맑게 보인다. 이 한 구절이 침묵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줍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말이 줄어들면 삶이 정리됩니다. 우리 삶이란 결국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을 줄일 때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전하고 침묵으로 마음을 보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을 삼가면 오해가 줄고 침묵을 지키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은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머문 날은 마음이 맑아집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배려이고 가장 깊은 이해이며 가장 성숙한 의사 표현입니다. 말을 절제함은 덕을 쌓는 첫걸음이요. 침묵을 지키는 이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채우며 고요한 삶 속에서 평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책은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삶의 참된 지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서 그 뜻을 밝히고 뜻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말을 삼간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유학의 큰 줄기를 잇는 인물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사람의 본성과 도리를 가르쳤으며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의 품격을 지켜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늘 이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말인가? 언제 말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의로움가였습니다. 맹자의 시대에도 세상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권력을 잡으려 했고 말로 사람을 이용하려 했으며 말로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맹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이 거칠면 덕이 사라지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긴다. 말을 조심하라는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을 지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맹자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창이라 보았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 무슨 말을 하느냐는 곧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담지 않은 말로 사람을 대합니다. 때로는 예의라는 이름 아래 속에 없는 말을 하고 때로는 분노라는 이름 아래 필요 없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그 말이 의롭지 않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말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침묵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품이 있는 길입니다. 맹자는 또한 말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아예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삼킬 줄 아는 것, 그 분별이 곧 인격이라 했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깊이 생각하라. 말이 앞서면 후회가 뒤따르니라. 한 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아무리 사과해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렇기에 맹자는 말의 타이밍, 말의 방법, 말의 무게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말은 이로우나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말은 곧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말은 곧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 그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입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빛을 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곧 말을 신중히 다스리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서 친해지고 말로서 멀어지나니 무릇 그 말에 마음을 담고 그 마음에 돌을 담으라.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후회 가운데 말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는 것을. 불필요했던 말, 상처 주었던 말, 침묵했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조용히 내려앉은 지혜가 되어 우리 마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무거운 삶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소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내 삶의 품격을 더하는 일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오래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입과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은 적게, 마음은 깊게, 삶은 조용히 다듬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진정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지 않음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침묵은 생애를 관통합니다. 사마천은 그런 침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역사서 사기를 남긴 가장 위대한 사관이자 가장 깊은 고통을 견뎌낸 글쟁이였습니다. 그는 젊은 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보다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를 거스른 죄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굴욕 속에서 사마천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외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인한 저항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펜 끝으로는 진실을 남길 수 있다. 말이 허공에 흩어질 때 그는 기록을 통해 진실을 붙잡았습니다. 사마천의 삶을 보면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되 모든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되 깊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마천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진실이 된다. 그는 사기라는 방대한 역사서를 통해 수백 명의 인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무너지는 말과 무너지는 인격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말을 가볍게 한 이들의 말로 침묵할 줄 몰랐던 이들의 몰라. 그 기록 속에서 사마천은 인간이 얼마나 말에 취약한 존재인지 조용히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가 기록한 인물 중 하나인 항우, 용맹하고 호쾌했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 섞인 말로 사람을 내치고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인물. 또 한 사람, 유방. 말은 거칠었지만 필요한 때에 침묵할 줄 알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 대신 인내로 움직였습니다. 사마천은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아무런 판단 없이 기록만 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압니다. 말을 삼가고 침묵을 지킨 쪽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사마천은 어떤 교훈도 직접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보여주었고 남겼을 뿐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은 침묵과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려 하고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 와중에 침묵은 오해를 사고 참음은 무시당하며 기다림은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증명했습니다. 말을 아낀 자가 마침내 진실을 지킨다는 것을. 그의 침묵이 역사를 만들었고 그의 고요함이 천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로 다스릴 수 없는 순간에는 침묵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을 삼가면 침묵이 대신 말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품격을 지녔는지를. 침묵은 때로 가장 조용한 언어이자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사마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말을 삼가면 삶은 더 깊어지고 존경은 조용히 따라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그 조용한 걸음 위에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됩니다. 위대한 생각은 소리 없이 태어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라고 묵묵한 인내 속에서 완성됩니다. 괴테는 그런 침묵의 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학가였고 철학자였으며 무대 위에서 말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시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말의 무게와 한계를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생각은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다. 이 말은 표현의 한계를 말하는 동시에 침묵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삶의 진실은 언제나 말 바깥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말은 말하지 않은 데서 드러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괴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 고뇌와 분별, 인내와 자성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보다 한 번 삼킨 말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지식이 줄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말이 가진 위험과 한계를 압니다. 괴테는 인생이란 자신을 절제하는 예술이라 했습니다. 그 절제의 중심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감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마저 흐트러집니다. 괴테는 조용한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말보다는 태도를 보고 소리보다는 마음의 울림을 보았습니다. 말이 품격을 말해주지 않는다. 침묵 속의 자세가 품격을 만든다. 많이 말한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말한다고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말을 고르고 말을 줄이는 이에게서 사람은 신뢰와 깊이를 느낍니다. 괴테는 것보다 속을 보려 했고 말보다 삶을 보려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분명한 대답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가장 지혜로운 순간 중 하나는 말하지 않고도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런 침묵의 힘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말은 이해의 도구가 아니라 오해의 근원이 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그는 말을 적게 하고 글로 남기고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권합니다. 말을 줄여라. 마음은 그만큼 깊어진다. 침묵하라. 삶은 그만큼 평온해진다. 우리는 살아오며 압니다. 말로 맺어진 관계는 말로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침묵으로 맺어진 관계는 더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결코 표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심 어린 방식으로 상대를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말을 통해 진심을 전하려 하지 말고 삶을 통해 보여주라.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단히 지키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괴테가 말한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말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해명, 지나친 표현, 즉각적인 반응.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괴테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을 때 말하라. 하지만 더 중요한 순간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조용한 나침반이 됩니다. 말을 삼가십시오. 그 말은 당신을 가꾸고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괴테처럼 조용히 말하고 말없이 살아내는 것. 그 안에 진짜 품격이 있습니다. 말이란 필요할 때는 다정하지만 불필요할 땐 위험한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도 말하지 않으며 알고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고독 속에서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말보다 자신과의 긴 사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생각을 믿었고 침묵 속에서 진실이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포장하려 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를 숨기려는 또 다른 방식이다. 그 말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싸우며 그 깊이를 꿰뚫어 본 철학자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소란한 세상과 스스로를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얕아지고 진실이 가려진다는 것을, 가장 훌륭한 대화는 가장 적은 말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대화가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진짜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고독의 일부가 아니라 존엄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먼저 조용하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이고, 말이 적다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도, 자신의 철학을 비웃어도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때로 오히려 나를 더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삶으로 드러난다. 삶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말보다는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말보다는 침묵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인생이 자란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강요당하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하며 마음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쇼펜하우어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말을 줄여라. 그리하면 고요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말은 일시적이지만 침묵은 지속적인 신뢰를 남깁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이 편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고요를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리가 아닌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길, 그 길 위에 침묵이 있고 고독이 있으며 평온한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에게 삶은 조용히 웃어준다. 이제 그 미소를 우리의 하루에도 머물게 해봅시다.